최근 시장에서 ESG 투자가 대세가 됐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제 ESG 분석 없이는 성투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도 그랬고요. 목이 좀 잠겼네요. 하두가 계속 ESG로 가고 있습니다. ESG 펀드, ETF 등 ESG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이지혜 기자,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야말로 ESG 시대인데 이게 이제 약자잖아요. 앞서서 저희가 좀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함께 좀 해볼까요? 네. 네, E는 Environment. 맞습니다. 환경이네. 이런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네, 갑자기 하게 되는데. S, 네, 소셜. 네, 맞습니다. 그리고 G, 가버넌스. 가버넌스로 지배구조를 오늘 힘드네요. 마치 짠 듯이 막. 저 김종우 기자가 이렇게 엄지척을 좀 해주셔서 붙어다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ESG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을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도 이를 좀 이제 모토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ESG 관련 금융 상품의 투자 자금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SG 펀드가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죠. 사회 책임 투자 펀드라고 해서 SRI 펀드 이 부분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설정액이 2019년 말에서 2월 5일 기준으로 5배 가깝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 전체 SRI 펀드에서 6,200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운용 펀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1에서 51개로 20개가 늘었고요. 이 투자도 글로벌하게 ESG 투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나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 중심에서 사실 수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기관이 좀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 중립 등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더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 투자 상품도 ESG 관련 그런 상품들이 지금 본물같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상품 개발에 준비를 좀 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러니까 주식한 지 좀 되신 분들, 주르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리니 분들께서는 ESG 펀드는 또 뭐고 ETF는 또 뭐고 또 도대체 어떤 상품이 있길래 이렇게 돈이 모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이재 기자가 ESG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그 ESG가 우수한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편입한 게 ESG 펀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이 펀드의 유형을 보면은 일반 펀드와 사실은 비슷합니다.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ETF, 상장지수 펀드겠죠. 거기에다가 채권형, 채권 혼합형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S&P ESG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거나 관련 펀드를 담은 재간접 펀드들이 좀 있겠고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ESG 등급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부터 D등급까지 7등급으로 나뉘는데 주로 A에서 A 플러스까지의 등급의 기업들을 주로 많이 편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S등급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주식형일 거고, 채권형이라던가 채권 혼합형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그린 채권, ESG 채권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들은 환경 개선,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을 쓰겠다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들 채권을 편입한 게 또 관련 펀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금 유입이라는 게 결국 수익이 높은데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 꽤 괜찮은가 봐요. 네, 지난 3일 기준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잠깐 웃은 게 뒷부분에 가서 이제 할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그래요? 기대됩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ESG 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1.3%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상품별로 좀 보면은 설정액이 그래도 이제 100억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 펀드 중에서는 이제 하나 코리아 레전드 ESG 펀드가 약 36.7%, 이게 3개월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책임 투자 펀드가 규모가 상당히 큰 펀드인데 이 펀드의 수익률도 32.2%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네. KB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 ETF가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11% 올랐고요. 이것도 제가 3개월로 한번 해보니까 약 40%의 수익률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ESG 뭔가 되나 보다 할 텐데 이 안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이 삼성전자, 그렇죠. SK 하이닉스. 네. 사실 이거는요. ESG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펀드도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등급을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최고의 등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건 뭐 KB금융이라던가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효성화학 이들 기업은 A+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들 기업의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될 건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 등급인데 얘네가 많아요. 이유는 결국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일반 펀드와 비슷하게 조성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사실 명확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취재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 구분이 명확치 않고 진정한 ESG 펀드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이 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공시 의무화가 되고 등급에 대한 뭔가 기준 이런 게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뭐 이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평가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유재 기자의 그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포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ESG 투자가 말만 이름만 뭐 그림 붙이고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주식형 펀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할 때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우 기자? 네,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보더라도 진짜 테마주가 있고 또 무늬만 테마주인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ESG 투자에서 주의하실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거를 표방해서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늬만 ESG인 상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 시중 일부 펀드 중에서는 이제 ESG를 떠올리게 하는 펀드명을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 정작 이 지표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품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에 무늬만 ESG인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기대감은 크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유럽과는 다르게 이제 국내에서는 ESG 관련 상품들이 이제 막 출시가 되고 또 걸음마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정보의 활용성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아직까지는 더 나아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ESG 채권을 예로 들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자 사이에서는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뭐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SG가 최근 대세인 것은 맞지만 수익률을 무조건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가듯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자, 뭐 ESG 투자에 대해서 뭐 뉴스 속보도 나오고 관련 기사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 가실 테지만 주식 투자는 조금 뭐 선반영을 하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건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